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ROTC 출신 각계 애국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ROTC 애국동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에 대한 저항과 문재인 좌익 정권의 실정 및 이적 행위 규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등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입니다. 김재수 전 회장에 이어 현재 ROTC 애국동조회를 이끌고 있는 김병태 회장이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민의힘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 라면서 국힘의 철저한 반성과 획기적 환골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대기업 고위임원 출신인 김병태 현 ROTC 애국동조 회장은 현재 국힘 당적을 갖고 매월 당비를 내고 있는 책임당원 신분이기도 합니다. 김병태 회장은 이날 국힘 당사 앞 집회 연설을 통해 자신은 비록 매월 1만원 밖에 안 내는 책임당원이지만 국힘당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한다라면서 우리 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책임당원으로서 오늘 우리 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절한 반성과 대안 제시 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당에는 반대당의 노괴물에게 약점이 잡혀서 프락치가 되어 있거나 입도 뻥긋 못하는 문제 덩어리 인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제 눈에는 진정으로 당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의리 하나 없는 비겁자, 욕심쟁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여 실로 암담하다면서 우리 당은 현재 4.15 총선에서 선거 조작으로 우리 당을 참패시킨 부정선거의 원흉 중앙선관위의 충실한 종이 돼 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4.15 총선 불복 126건 선거 무효 소송건을 신뢰도 155등 개판대법원에서 6개월 내 처리법을 어기고 겨우 5건만 재검표하는 것을 보고도 철저히 외면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빼박 증거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년을 질질 끌다가 김명수 퇴임 직전에 단심제 재판임을 악용하여 열어본 5건 뿐만 아니라 열어보지도 않은 121건까지 몽땅 기각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당에서 어느 누가 하나 나서서 입도 번긋하지 않았다. 나는 당선이 됐으니 그만인가? 이게 도대체 정상적 정당인가라고 거듭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원래 이렇게 의리 없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그런 정당인가? 거대한 선거 조작 집단에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용사 중의 용사인 민경욱 전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내쫓고 철저히 외면해왔다면서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우리 중앙당은 선거 조작 집단의 위세에 벌벌 떨며 3년 반을 보내왔다. 그 3년 반 동안 우리는 우리 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아스팔트로 나가 복마전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작, 선거조작 사실과 세계 155등 사법부의 재판 정치화 만행을 알리며 우리의 당을 응원하고 보호해왔다면서 당직자 여러분, 그대들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당직자 여러분의 처절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병태 회장은 이어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다면서 김국성 씨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15만 명의 간첩이 요소요소에 투입되어 있고 이들을 비호하는 전위조직 앞잡이들이 정치계, 사법계, 언론, 방송계, 산업계, 교육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에 튼튼한 아지트를 구축하고 그물망 조직 카르텔을 형성, 상호 연대하여 사생결단 체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체제전쟁의 승패는 5개월 후 40 총선에서 판가름난다. 여기서 지면 우리 당, 우리나라는 끝장이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에 대안 제시를 하니 절실한 마음으로 즉각 수용하여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면서 4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첫째, 부정선거 방지 TFT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켜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작, 선거조작을 막으라면서 이 TFT에
이 분야 전문가인 민경욱,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을 기용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도록 중앙선관위를 압박해서 관철하기 바란다 하면서 투표관리관 도장은 공직선거법대로 반드시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기 바란다. 이것 하나만 관철해도 선거 조작을 크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뼈를 깎는 공천혁신을 추진하라라면서 제일 먼저 당내 간첩과 프락치들을 색출하여 걸러내라. 이들은 반대당 노괴물과 연결돼 있거나 노괴물에게 약점이 잡혀 있어서 암암리에 다양한 해당 행위로 당을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괴물에게 약점 잡힌 인사들을 색출하고 모두 불출마 선언케 하여 당과 나라를 살리라면서 스펙트럼 확장은 신중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성 총선 공약을 마련하라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원하는 다음 두 가지를 공약으로 내걸면 200석 이상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국회의원 총수를 대폭 낮추는 선언을 하라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를 살릴 의향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기꺼이 그리고 당연히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넷째, 총선 후보자 선출 경선 시에 중앙선관위 산하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복마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역선택을 발생시켜 당을 망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당에 대한 우리의 짝사랑은 변함없을 것이지만 이 점을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대안 네 가지를 묵살한다면 그 아까운 것들을 어떻게 포기하나 총선이야 패배를 해도 나만 특권 누리고 잘 살겠다는 저질당으로 전락하고 나라를 망치게 되어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며 우리 모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태 ROTC 애국동조회장은 마지막으로 당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해주고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사이버 공간과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을 깨우쳐 양비론에 빠진 중도층들을 설득하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자면서 당의 황골탈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시끌시끌한 그 상태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국민의힘 요구를 막는 등 총력 방어전을 펴고 있는데 바로 같은 당인 김동연 지사가 의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전임자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생긴 불편한 분위기, 그리고 다음 대선을 노린 두 사람의 이해관계 충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김혜경 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법인카드 감사라고만 했는데도 김동연 지사는 김혜경 씨 사건을 상정하고 답한 것입니다. 이어진 질문에 김 지사는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면서 그래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감사는 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던 시절에 아내 김혜경 씨가 비서 배모 씨를 시켜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오게 하면서 개인카드가 아니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 씨는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김동연 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의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상당히 당혹해하고 그리고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계 의원 한 명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표가 검찰에 맞서 전쟁 중인데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걸 보면 전혀 감싸주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면서 비서인 배모 씨가 유죄 선고받은 금액이 지금 7만 원인가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사적 사용이 100건이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지사가 국정감사 초보도 아닌데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답을 놔두고 다른 얘기를 한 건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 지사가 단순한 말실수 차원의 국감 답변이 아니고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는 누구 덕에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다. 당대표에 대한 배신은 정치생명 죽음이다. 이런 강성 이재명 지지 세력의 험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지사의 국감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작년 4월 취임 전에 끝난 감사 결과를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국감에서 말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감사 보고서에는 사건 당사자 이름은 물론이고 유용 건수나 금액 등 모든 구체적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서 김동연 지사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사적 사용 61건에서 100건은 알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논란 배경에 작년 지방선거 이후 계속된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껄끄러운 관계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6월 당선 뒤 인수위 때부터 이재명 대표 측이 추천한 인사들을 쓰지 않았고 정책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것들을 중지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본격적으로 이재명 지우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모두 차기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기를 내심 희망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차기 대선과 관련돼 이재명 대표를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 국감에서 발언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